20일 전투기 21차 비행 성공. 폴란드 국방부 장관 비밀리에 참관. 한국산 전투기 3개의 찬사 이끌어냈다. KF-21 엔진 부품까지 모두 국산 사용. 폴란드와 124억 달러, 한화 약 16조 1671억 원 규모의 초대형 계약을 성사한 우리 방산업계는 장기인 빠른 납기를 위해 무기 인도 속도전에 돌입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이 폴란드에 납품한 K9 자주포와 K2 전차 초도 물량이 지난 6일 폴란드 그디니아 항구에 도착했다. 전차, 전투기 등을 우크라이나에 공여한 이후 더 큰 규모의 전력 보강을 진행하고 있는 폴란드는 내년 8월 인도될 FA-50 경공격기 역시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폴란드 군비청은 계약금의 30%에 달하는 1조 2천억 원을 선수금으로 입금하며 빠른 납기를 당부했다고 하는데 최근 KF-21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폴란드, 공동개발에 참여하나 KAI는 사실 아니라며 부인. 한국경제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폴란드가 KF-21에 대한 자국 내 공동생산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해당 정보는 국방위원회 의장을 지낸 미하우 야의원의 발언을 인용한 현지 매체 비세그라드 24위 트위터를 통해 확산했으며 그는 한국의 4.5세대 전투기 KF-21이 폴란드 개량형으로 공동 생산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했다. 현재 폴란드는 전투기 도입 사업을 통해 F-35와 F-15EX를 우선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넘치는 수요와 글로벌 공급망 문제로 인해 생산의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KF-21 블록 2 공동개발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KAI는 회사와 협의된 내용이 아니다 라며 사실이 아니다 라고 일축했다. 인도네시아로 쏠리는 관심, 사업 포기 가능성은 희박. KF-21 업그레이드에 폴란드가 참여한다면 블록 1 개발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게 될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개발 분담금 연체액이 약 8천억 원에 달하는데도 납부에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된 상태이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도 IF-X 사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방자문기구 소속 민간위원인 안기 엘리마 변호사는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문제는 분담금이 아닌 인니 현지 양산이라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폴란드의 적극적인 자세와 개발비 관련 환급 조항에 따라 인도네시아가 사업에서 손을 뗄 가능성은 극히 드물 것으로 보이며 폴란드와의 협업은 2026년 이후가 점쳐진다. 국기만 뒤집으면 네티즌들의 반응은 한편 폴란드가 KF-21에 관심을 보인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은 폴란드라면 믿고 협력해도 될 듯. 폴란드와 국방협력을 넘어 미국과 대등한 동맹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능 향상도 기대되니 정말 윈윈일 것으로 보이네요.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텐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지난달 우리 정부는 인도네시아와의 방산협력을 또다시 강조했고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이를 유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진다. 인도네시아 역시 분담금 납부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고 하니 최종 양산까지는 사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2. KF-21 보람의 전투기 해외 반응. 외신 보도. 미국, 중국, 일본, 대만. KF-21 보람의 전투기 시제기가 출고되면서 해외의 여러 언론이 분석 기사를 보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KF-21 보람의 전투기에 대한 해외 기사들과 뉴스 등 해외 반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CNN에서는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CNN은 우선 한국은 자체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를 출시해 군사항공 거인의 독점적 클럽에 합류하고 최고의 수출 동력 및 일자리 창출을 희망하는 52억 달러 규모 프로그램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KF-21의 공대공 미사일, 공대지 미사일은 물론 공중발사 순항미사일까지 장착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KF-21의 65%만이 한국산이지만 항공기 생산에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 않은 한국엔 중요한 성과라고 호평했다. 지금까지 초음속 전투기를 자체 개발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과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의 유럽 컨소시엄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연합공군센터에 따르면 이들 국가 중 미국과 중국만이 자국산 5세대 전투기를 배치한 상태다. CNN은 또 KF-21이 미국산 3세대 전투기 F4, F5를 대체할 것이라며 생산량이 늘어나면 한국의 4세대 전투기 F-16, F-15K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특히 KF-21은 미국이 외국에 판매하는 F-35보다 가격이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상당한 수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이 KF-21 수출 마케팅에 성공한다면 그런 추세는 지속할 것이라고도 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작년까지 한국의 무기 수출은 직전 5년보다 210% 증가해 세계 시장 점유율은 2.7%에 달한다. CNN 보도에서 알 수 있듯이 KF-21 보람의 전투기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호의적입니다. 5세대 전투기인 F-35 스텔스 전투기보다 저렴한 가격과 유지비로 동남아나 중동, 남미 등의 수출 잠재력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 성능 예상 또한 우수한 편이라고 보도한 것입니다. 그럼 다음은 중국의 언론 보도는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보도는 대체적으로 KF-21 보람의 전투기에 대해서 깎아내리면서 경계를 하고 있다입니다. 또한 네티즌 반응은 자국의 스텔스 전투기인 J-20, 개발 중인 FC-31을 자랑하면서 한국의 KF-21 보람의 전투기가 스텔스가 아닌 4.5세대 전투기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향후 한국의 KF-21 보람의 전투기가 무기 수출 시장에서 자국의 전투기들과 경쟁할 때 중국의 전투기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면 어떡하나 하는 등의 비교를 하는 보도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전문 밀리터리 채널들에서는 한국의 KF-21 보람의 전투기 상세 정보 및 개발 과정 등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앞으로 5세대 전투기로 발전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보도가 많은 편입니다. 이는 중국이 한국의 KF-21 보람의 전투기의 전력화로 인해서 중국의 아시아 전략에 차질을 줄 수도 있다는 걱정이 내포된 듯합니다. KF-21 보람의 전투기 출고에 대한 대만 보도는 무덤덤하게 CNN 보도를 인용해 보도되었지만 네티즌 반응은 보는 내내 부러움과 질투입니다. 물론 한국의 전투기 개발을 축하하는 글들도 있지만 부러움과 질투라는 대답이 정답인 듯합니다. KF-21 보람의 전투기 일본 언론 보도 내용 한국 차세대 전투기 선보여 대통령 등 참석 한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 시제기를 선보이는 행사가 열리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 등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남부 사천에서 공개되는 것은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람의 시제기입니다. 이 전투기는 한국이 2015년부터 약 8,600억 엔을 들여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을 추진했던 것으로 기념식에는 문 대통령과 인도네시아 국방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첨단 레이더와 표적 추적 장비 등도 국산화했다고 하지만 한국 언론은 초기형이 본격적인 스텔스 성능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국산 항공기를 통한 수건 달성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에 큰 도약이 될 것이라며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KF-21은 수년 내에 한국군에 배치돼 영공 방위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KF-21 보람의 전투기 시제기 출고에 대한 일본 네티즌 반응을 정리한다면 열등감에서 우러나오는 열폭 수준입니다. 모두 까기 수준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한참 뒤처져 있다고 생각했던 한국이 초음속 전투기까지 만들자 열폭하고 있는 수준이며 혹시나 자신들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느끼는 듯합니다. 번외로 KF-21 보람의 전투기에 대한 기사는 프랑스에서도 보도되고 있는데요. 프랑스는 자국 전투기인 라팔 전투기의 가장 강력한 도전자라는 식의 보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라팔 전투기와 KF-21 보람의 전투기가 4.5세대 전투기라는 것이 겹치지만 KF-21 보람의 전투기는 플랫폼 자체가 5세대 기체를 지향하고 있으며 라팔보다 크기나 무장량이 라팔보다는 더 크고 업그레이드가 용이하다는 점이 프랑스에서는 걱정하는 듯 합니다. 3. 이슈 앰퍼샌드 한반도. 하늘가른 KF-21 전력 증강 이상 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기술력으로 개발한 최초의 초음속 전투기 KF-21이 역사적인 첫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차세대 전투기를 만들자고 선언한 지 무려 21년 만에 이룬 쾌거입니다. KF-21의 성공으로 우리 육해공군의 또 다른 전력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설 우리의 최첨단 무기들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북핵 문제 등에 대응하는 한미의 움직임도 분주한데요. 대북 추가 제재와 인권 문제 등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언제 핵실험을 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게 현 상황인데요. 북한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일련의 움직임, 이슈엔 한반도에서 짚어봅니다. 한국을 찾은 제닛 옐렌 미 재무장관. 전기차 배터리 시설을 견학하고 한미 협력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중국 견제 메시지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 우리는 중국과 같은 나라들이 특정 물질과 기술, 제품에 대한 시장 지배력을 활용해 세계 경제를 방해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재무장관 회의에선 북한의 핵미사일 확산을 막기 위해 한미가 계속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옐런 장관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더 강하게 압박할 제재가 더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5년간 공석이었던 북한 인권대사의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내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북한 인권재단 출범을 적극 추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지난 정부와의 어떤 차별화 전략이면서도 대북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강경적인 이번 정부의 포지션, 입장을 명확히 했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분명히 반발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자주국방과 전력 증강을 위한 군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초음속 전투기 KF-21이 지난 19일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2032년까지 KF-21 120대를 배치해 3에서 40년이 지난 노후 전투기 100여 대를 대체할 계획입니다. 양옥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보통 해외에서 무기체계를 도입을 해오면 우리가 만든 정밀무장 이런 것들을 통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유지운용 비용이 너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좀 보통 우리가 비행기 한 번 사면 거의 한 40년 심지어 50년까지 쓰게 되는데 부품 수급 같은 것들이 거의 되지 않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낸 굉장히 독자적이고 독특한 무장들을 이 KF-21과 결합을 해서 운용을 한다면 나름 굉장히 뛰어난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2대 198. 6.25 전쟁 당시 한국과 북한이 보유했던 전투기 숫자입니다. 당시 우리의 군사력은 북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는데요. KF-21의 성공이 더욱 반가운 이유입니다. 그리고 72년이 지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6위의 군사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고 있지만 지상과 바다, 공중을 지키는 우리의 핵심 전력을 보면 북한을 두려워하기만 할 이유는 없다는 평가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주력 미사일인 현무2 탄도미사일과 현무 3순항 미사일. 사거리에 따라 A, B, C형으로 나뉘는데 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에 따라 사거리 제한이 없어지면서 800km 이상 미사일도 개발 중입니다. 현무 3순항 미사일은 탄도미사일보다 위력은 약하고 속도는 느리지만 탁월한 정확도를 자랑합니다.